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2월 5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위원이 돌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한동훈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분이죠. 최근 국민의힘 안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어지고 오히려 김경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와중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본인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일제히 용산의 압박은 없었다.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참 모양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양 빠진다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자, 첫째,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로 다시 후퇴했다라는 점이죠. 자, 지난 김경률 위원의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조금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촉발된 유난 갈등. 자, 그래도 국민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용산이 불쾌하면서 사퇴 요구가 있었죠. 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용산의 사퇴 요구가 있었고 이걸 나는 거절했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아주 정면으로 맞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 이 사건을 거치면서 언론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를 벗어났다. 한동훈의 마이웨이가 시작됐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번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이게 완전히 퇴색되었다. 오히려 후퇴되었다라는 점이죠. 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KBS와의 신년 대담을 촬영하고 7일날 방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기자회견 물 건너갔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해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글쎄요, 내용은 봐야겠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용산의 사과,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 한동훈 두 사람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자,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뼈아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 내세웠던 카드 중에 하나가 김경률 위원이었습니다. 자, 이번 총선을 지금 어떤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합니까? 부패한 586 운동권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겠다. 자,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내세웠던 대표 주자가 바로 김경률 위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청래 대 김경률, 그리고 이재명 대 원희룡, 그리고 임종석 대 윤희숙, 이 세 카드가 대표적인 한동훈의 아주 대표 카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떨어져 나간 꼴이 됐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뼈아프지 않나. 저는 정청래와 맞서는 카드로서 김경률 매우 훌륭하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마포 을 지역이 절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불리한 지역이죠. 게다가 최근에 그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의 민심이 그 여당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당 누구도 이 마포 을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인데 아니 여기에 김경률이 나가준다면 땡큐죠. 그래서 총선에서 나가겠다. 정청래와 나는 맞붙어 보겠다. 이 586 꼰대 운동권 세력을 진짜 운동권 출신인 나 김경률이 나가서 당당하게 싸우겠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우기 참 좋은 이런 어떤 승리의 카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장 정청래가 지금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그냥 한동훈 네가 와라 이런 식의 아주 조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유가 저는 가장 뼈아픈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어제 김경률 위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런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 마포울 선거구를 포함한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가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김경률 본인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한동훈, 이철규,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까지 연이어서 지금 언론과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용산의 압박은 없었다. 여기에 대통령실의 외압 없었다. 자, 이렇게 해명하고는 있지만, 글쎄요. 자, 이철규, 찐윤으로 불리우는데, 이 이철규가 항상 문제죠. 자, 이분, MBN에 출연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의 마포을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당의 화합과 결속의 장애 요소가 될까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들었다. 대승적 결단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지금 다 뭔가 숨은 뜻이 나오죠. 마포울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당의 화합과 결속의 장애 요소가 될까봐 장애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철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등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 같다. 부부가 살면서도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견을 가지고 마치 갈등이라고 침소봉대해서 분란이 있는 것처럼 바깥에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명하는데 이렇게 해명할수록 뭔가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었구나라는 더 상상을 불러일으키죠. 자,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말에 김경률 위원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취지를 표명해서 잘 들었다. 저는 김 비대위원이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본인 생각이 강했다. 아시다시피 김경률 위원은 누구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해서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지역에 총선 출마했으면 했는데 본인 뜻이 강하더라. 그래서 본인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의 요구에 순응한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질문하자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어떤 용산의 압박이 없었다. 이걸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이 그간에 국민의힘 안에서 여러 갈등과 여러 사퇴 압박이 있었구나라는 점을 짐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결정에 대해서 참 마포울의 정청래 의원 참 좋아할 것 같죠.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마포을이 안동역인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국힘아. 비겁하게 딴 사람 보내지 말고 네가 와라 한동훈.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정청래 비아냥대면서 이런 글을 남기는데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최근에 펜앤마이크에서 마포울 지역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사실 거의 정청래가 45%, 47%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양자 대결, 삼자 대결에서 정의당은 약 거의 6% 정도로 고정이었고 정청래가 45% 정도 나올 때 김경률이 거의 37%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항상 그 586 운동권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항상 앞세우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아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런 586 운동권 세력을 이 정치판에서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저는 이런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카드 훌륭했죠. 물론 이재명 대 원희룡도 저는 훌륭한 카드고 임종석에 맞서는 윤희숙 카드 훌륭하다라고 봤는데 매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청래에 맞서는 김경률. 운동권, 정말 쓰레기 운동권은 찐 운동권이 내가 잡아보겠다. 이런 메시지 참 좋은 카드였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김경률의 불출마 선언은 참 여러모로 모양 빠지는 결과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